이런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수렴이 돼, 수렴이. 그러면 과연 이제 콜라를 슈퍼에서 팔면 피자를 이제 피자가게에서 판다면 이런 고민이 전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 콜라는 시장 가격이 있고 피자는 시장 가격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배를 당해. 거꾸로 그 시장 가격이 바로 이런 무차별 곡선이라고 안동이 써준 그런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 이름 골 때리지. 이 무차별 곡선이 이 점들 간에는 디퍼런트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온 건데 파레토가 만들었어, 파레토. 근데 무차별 곡선이가 이상해. 내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무차별 곡선 대신 이걸 이렇게 부르라 그랬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이제 시장 가격이 콜라하고 피자 같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비교가 되는 거는 바로 그런 그 개인들의 선호의 총합이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쉬운 생각인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죠. 왜냐면 한 번 그렇게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면 그 시장 가격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선호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에게는.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개인들의 교환비가 모여가지고 시장비를 만드는 것 같지만 시장 가격이 바로 이 비를 결정해. 이게 칼 뱅거가 고민한 내용이거든. 아주 깊은 고민이지. 여러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똥개훈련 시키는 거 이거야. 내 행태를 잘 보라고. 지난 1년 동안. 관악산에 온 사람한테 줬어. 계룡산에 온 사람한테 줬어. 후지 온 사람한테 줬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 왕창 하고 있던 사람들 이제 뒤늦게 와서 조금씩 하죠. 너는 호주에 갔다 왔는데 너는 호주에 갔다 네가 놀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걸 나한테 더 싸게 팔아야 돼라는 말이 여기까지 하고 싶지만 잘 싸게 안 팔지. 근데 아무튼 뭐 계속 가격이 계속 그때마다 시장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시장 가격을 보고 내가 그걸 사지 뭐하러 채굴을 하냐. 그걸 사지 내가 뭐하러 호주까지 가냐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기회비용하고 또 비교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지. 아무튼 근데 그게 계산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계산을 진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좀 다른 맥락이지만 계산하면 맞질 않는데 다들 계산을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은 있어 머릿속에. 근데 맞진 않지. 봐봐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인사동에 줄을 서는데 인사동에 줄을 설 때마다 사람들마다 기회비용이 다 다르지. 왜냐하면 뭐 월급쟁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거기 아침에 인사동에 줄 서면 뭐 반찬에 백수가 줄 서면 완전 가격 틀리지. 그래서 나는 그걸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얼마의 거래가 되겠지. 그리고 뭐 그게 원화로 거래도 되지만 이제 뭐 5빅 단위로도 거래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쉬워. 이제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너무 어렵게 고통을 준 거고 한마디로 개소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고통을 준 거야. 가격이란 건 다 개소리다. 다 주관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비트코인보다 건강하다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여러 경로로 다양한 사람을 통해 갖고 단지 사고 파는 그 시장 가격이 있고 그걸 사고 판다면 그냥 그것만 기준이 되는 거지. 비트코인을 얻는 경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채굴하든가 사고 팔든가.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의 경로가 너무 많아. 산에 가든가 산에 간 놈한테 사든가. 아이폰도 얼마나 우리를 머리 아프게 했어. 아이폰 가격은 내가 시장에 팔면 140만 원. 근데 내가 여기를 계룡산 지갑을 면모에 사고 그 다음에 55660 지갑을 면모에 사갖고 내가 이 종이 지갑을 받고 여기 2.5 받으면 나한테 얼마 남아. 이거 계산하라고. 다 계산이 다 틀린데 또 계산은 여러 번 해.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까먹은 게 아니라 3시간 줄 설지 몰랐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오늘 선거날 날씨 좋은데 지금 애인하고 놀러 갔으면 좋았는데 3시간 줄서 내가 결국 30만 원 보내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화도 나고 막 복잡해 하여튼. 그러면서 이 복잡하면서 이 금을 가지고 금이라는 게 이렇게 그 사람들의 머리 미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처지와 그걸 속에서 비교와 투영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수많은 복잡 단안한 계산을 거쳐가지고 금이 된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어떤 실험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갖고 본인들이 계산하도록 만들어 갖고 어떤 경우는 이기고 어떤 경우는 지고 어떤 경우는 쌤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투영된 가격이 모빅 가격이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 실험자가 친절하니까 이렇게 실험에 지금 이 개요를 설명해 준 거야. 이 실험이 왜 하는 거고 뭐고. 아니 그래서 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 가격이 객관화되는 거지. 점점점 객관화되는 거. 여러분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돼. 이 가격이. 여러 사람이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계산한 것들이 이기고 지고는 그 각각의 사정인데 그러면서 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갖고 단순한 경로가 아니야. 얼마나 머리들이 복잡해. 그죠? 우리는 지금 210만 원 내고 종이지갑 받고 2.5 받고 이렇게 하는 것만 했는데 만약에 신한카드가 안 해줬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산모 갖고 오면 2.5 싸줄게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그럼 아이폰 나오는 거야. 잠깐만. 내가 산모를 내고 2.5 받고 종이지갑은 받아놨으니까 고면하면 안 되고
2.5 받는데 3모 내고 내가 아이폰을 받아. 0.5만 내면 아이폰을 받네. 그럼 나 그냥 2.5 안 받고 0.5만 내면 안 될까? 오케이, 그거는 그 안에서 일관된 계산이니까 해준다고 했을 거야. 어쨌건 0.5의 아이폰을 받는 거지. 0.5 아이폰. 그러면 생각이 들잖아. 0.5 지금 70만 원이니까 35만 원에 아이폰 하나네. 뭐 이러면서 100만 원 남는구나 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쓴 돈을 계산 안 하는 거지. 뭐 그걸 다 계산했다기보다는 이런 철학 속에서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숙성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다양한 사토시 나카모토도 이런 실험을 너무 하고 싶었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자기가 익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지. 그러나 나는 안 팔기로 마음 먹고 내가 안 갚기로 마음 먹은 거는 사토시 나카모토랑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워.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지. 재밌잖아. 안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이 각자의 그 줄 서는 시간, 줄 서는 비용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 뭐 시장에서 거래해. 거래하면서 가격이 형성돼.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빅을 단지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귀한 거기도 하지만 이런 머리를 쓰는 여러분들의 다 사고의 궤적이기 때문에 이게 모빅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지배하지. 모비커들에게는 이게 모빅이 하나의 준 거야. 계산 치열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화폐가 가지고 있는 숫자라는 게 같은 화폐 안의 수가 인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CPI라고 하잖아. 물가 바스켓. 물가 바스켓이야말로 진짜 통계 환상인데 물가 바스켓에 뭘 넣을지는 나라마다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죠. 뭐 중동에서는 란 같은 빵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른 문화권마다 다른데 한 나라 안에서도 시간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넣는 컴퓨터를 옛날에는 못 넣었을 것이고 옛날 컴퓨터 지금 넣으면 안 되겠죠. 성능은 완전히 차이가 날 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의도도 들어가지 의도도. 그걸 기준으로다가 우리는 계속 부표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바닷물 표면에서 써서 기준이라는 고민을 해보면 부표들도 막 떠 있고 막 물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치 뭐가 기준점인지 나중에 헷갈린다니까. 우리는 지금 바다 표면에서 나도 흔들리고 배도 흔들리고 부표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점을 찾고 그걸 계산하고 미분하고 그게 숫자로 표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분 미분 다 통할 거라는 착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지.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보고 이제 깨지고 있는 거지. 오태민이 뭐 하는 거냐?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니까 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좀 저렴한 모빅이라는 걸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비트코인을 좀 더 압축적으로. 단지 전기를 투입.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쉬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랑 시장이 처음부터 형성되어 있었으니까 전기를 투입하는 그 전기 본인의 어떤 그거 기준 생각해야 됩니다. 남으면 뭐 하는 거고 안 나오면 끄는 거고 그리고 뭐 자신이 생각하기에 투자할 만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건데 우리는 게임 복잡해. 가격도 있는데 채굴자들도 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어, 이상한 퀘스트를 계속 주는데 그거 그 에어드랍이 생각해보면 남는 거 같아. 남는 거지 않겠는 거 같고 뭐 어떤 사람한테 남는 거고 말이야 그죠. 호주가 남는 거였어? 당시 4천 원이었는데 호주 비행기하고 여행 맞아 이게? 사면 되지 않아? 근데 그거를 안 사가지고 지금 후회한다 안 가가지고 후회한단 말이야. 그게 이상하지. 그럼 샀으면 돼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사는 게 맞았어. 호주 가갖고 뭐 1,500개를 줘. 호주 안 가고 내가 1,500개 사지 하면 싸게 샀을 거야. 다만 이제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비합리적으로 자꾸 나한테 이제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지난번 토크쇼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부 합리적인 존재라면 포지 않았겠지. 여러분들이 포지 않았으면 음, 호주 에어드랍이 없으면 뭐 실패한 건 아니겠지만 호주 에어드랍을 끝내고 나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것도 없었겠죠. 그죠? 호주를 여행을 3개월 앞두고 그 우리가 마감을 했는데 그때 비행기 표나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사실 아마도 그냥 사는 게 낫어요. 사는 게. 그래도 오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왔겠지. 뭐 사는 게 낫지만 그래도 호주 여행 공짜로 하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호주 여행이 에어드랍이지. 그러네. 아이폰을 고려 지금 아이폰은 내가 대팔 수 있으니까 숫자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와서 남는 게 보였는데 호주는 여러분들이 대팔 수 없잖아. 내가 호주 여행을 하고 호주 여행을 대팔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호주 여행이라는 게 기회비용만이 아니라 나한테 호주 여행 우리 가족여행을 갈 수 있네 재밌네 이걸 이제 계산해서 왔으면 합리적이지. 합리적이네. 호주 여행 즐거웠죠. 그래서 호주 한 550분 정도 오셨죠. 항상 건강이거든요. 안 재밌었어요 허블레스님 호주? 호주 여행 안 재밌었지? 복사 마셨어요? 오빅 받을 생각에 여행을 안 죽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정상이 아니라서. 근데 호주 여행에서 그분 내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극한 훈련을 하신 분이 있어요. 최소한의 호주 이 모비기 가치가 크게 오를 거는 믿었지만 당장 오르지 않을 거 생각해서 본인이 그 진짜 그 남자분 있잖아요. 그 엄청난 저렴한 경비로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저렴한 경비로 하나도 누리지 않고 누리더라도 이제 그 빌붙어서 누리기로 하고 저렴한 경비로 그거를 받겠다 이런 지금은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셨겠지만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거의 극한 훈련이죠. 그분에게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사는 게 더 나았었을 거예요. 그 3개월, 4개월 전에. 다들 가격 보느라 여행을 안 하죠. 1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죠. 아, 그것도 합리적인가? 그 사는 것보다 더 싼 비용으로 얻겠다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 제 지인은 현재 모비 가격이 가두리 환경에 형성된 상태라고 비난합니다. 뭐 비난할 건 없고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제한되어 생태계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 그래서 제한된 상태에서 이제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나오니까 이렇게 한계적인 것들이 이렇게 가격을 만드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바로 꺼지지만 않는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주관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칼메고의 말대로. 처음에는 콜라하고 피자의 무한 그 무차별 곡선에 의해 가지고 교환비가 형성이 되는데 슈퍼에서 콜라 얼마고 피자가 얼마라고 하면 그냥 그게 지배를 해서 그게 교환비가 돼버린다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가격이라는. 모든 게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호적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어떤 행동이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가격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어느새 이제 모비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70만 원 가격이 형성을 하는 거죠. 비난할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비웃고 있는 거죠. 세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터무니없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지. 너희도 터무니없어.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니네들도 터무니없어. 니네가 터무니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터무니가 없는 거야. 그렇죠. 피차일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경제를 좀 아는 애들이 공격을 할 때 제가 느꼈던 게 야 비트코인이 그런 오명을 쓸만하지. 근데 니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통찰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 깨지는 거죠. 이상주의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괜찮고 저기는 이제 다른 거죠. 제가 완전히 이 세계를 사이비 종교처럼 이제 외부랑 독립시켜서 어디 미국의 어느 뭐 그런 무슨 사원 현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을 다 오제 모아놔서 외국인들하고 소통도 못하게 하고 이래서 만든 가격이라면 그 비난이 타당하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그 여러분들이 프론티어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계속 여러분들 지인들 속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생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경고하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알트처럼 그냥 여러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사고 팔고 그냥 사고 파는 그 행위로만 어떻게 가격이 형성된 게 아니잖아. 우리는 수요와 공급에 가뜩이나 터무니없는데 알트들 보면 여러분들이 이름 가지고 그냥 샀다가 여러분이 사니까 가격 올라가고 근데 느낌상 팔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서 형성되는 것과 하나의 가격을 놓고 내가 아이폰하고 여러 내 줄서기 아이폰 가격 이거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아이폰 행사에 참여한 사람만이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 행사에 전혀 무관하고 참여 안 한 사람마저도 영향을 미쳐. 왜냐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계룡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얻은 것들이 0.5모네, 0.5모가 아이폰 하나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 생각에 지금 우리가 내가 노리는 건 그거죠. 0.5모가 아이폰 하나면 우리 생각에는 0.5모 내고 내가 35만 원짜리 0.5모 35만 원을 내고 140만 원 아이폰을 얻는다. 되판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한 80만 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맞는 생각이지만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는 건 뭐냐면
0.5모가 140만 원짜리라는 거지. 그걸 내가 제주도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었어. 제주도에서. 지금 막 제주도 끝나고 막 파는데 여러분들이 이 1,500개를 얻으려면 호주에 가야 된다. 호주에. 그래서 지금 제주도 끝나고 파는 그 가격이 여러분이 호주에 오지 않더라도 이 1,500개를 또 모으려면 호주에 가야 되니까 이 가격이 아니다. 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암시를 줬잖아. 그 암시가 효과가 있다니까. 지금 내가 암시를 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 210만 원을 내는 결제가 무산됐으면 내가 산모 갖고 오면 2.5 싸줄게 라고 할 거야. 모빙 먹고 모빙 먹기인데 이게 재밌어. 왜냐면 이거 0.5만 놓고 그냥 아이폰 하나 갖는 거거든. 0.5모가 지금 시장 가격으로 35만 원, 40만 원인데 아이폰은 되팔면 140만 원이야. 와 개꿀 이러는데 이게 반복되면 이게 이코르가 돼. 다시 말해서 0.5모를 140만 원을 만들자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뇌를 나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뇌를 여러 사람하고 공유해서 남의 뇌도 쓰기 때문에 개미들처럼 이게 이 게임에 반영되지 않은 외부 사람한테도 그게 반영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다 터무니없어. 그래서 내가 알고라니 나갔을 때 알고라니 환상이라 그랬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환상 아니라고 안 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알고라니 환상이라 했을 때 환상 맞아요. 환상 맞는데 환상이 한꺼번에 안 깨져요. 이렇게. 그게 비트모빌 얘기한 게 아니야. 비트코인 얘기한 거지. 그럼 우리가 사고의 도약을 해보자. 이제 청기누설인데 완전히 파이널.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잊어버리자고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논리적이죠 나름대로. 그죠? 근거가 없지 않지. 0.5모로 아이폰을 받으면 내가 100만 원 버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한시적인 거라면 이게 무한한 게 아니라면 이건 이런 게 되는 거야.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모르는 칼국수 만드시는 분은 어쩌다 얻은 밀가루가 싸게 얻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칼국수 가격을 반으로 낮추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 밀가루를 가지고 그 칼국수를만 판다면 그거는 이득이지만 이 밀가루를 그렇게 싸게 얻은 게 아니라면 그 싸게 얻었지만 다음에는 호주 오듯이 이 밀가루는 이때만 싸게 얻은 거고 다음에는 비싸게 얻어야 된다면 칼국수 가격을 깎으면 안 돼. 이 논리를 반전을 해가지고 뒤집어서 확장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밀가루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밀가루를 사서 내가 칼국수를 만들면 밀가루를 가만히 갖고 있다 밀가루를 파는 것보다 멍청한 짓일 때가 있어. 칼국수 안 만들고 칼국수 만들기 위해서 멸치 국물 내야 되고 전기 써야 되고 내 노동이 들어가야 되고 호박도 썰어 넣어야 되고 육수 내야 되고 이런 짓 안 하고 그냥 밀가루 갖고 있다가 팔면 더 이득일 수가 있어.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밀가루를 가지고 칼국수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걸 회계장부상 얼마 남았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지. 하나의 경제권 안에서 가치 요동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야. 땅이 있고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팔아서 자기가 남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땅에 아파트 안 짓고 땅채 팔면 더 남아.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밀가루를 밀가루채 팔면 되는데 밀가루에다가 칼국수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 순간에 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남은 게 아닌 거지. 경제가 이래요, 경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5모로다가 지금 500을 사서 아이폰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 무한 회전할 수 있다면 이거는 100만 원이 남은 게 맞는데 무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시적인 거라서 0.5모가 그냥 140만 원이야.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은 경제학을 공부 안 해서 그래. 경제학에서는 이게 이래. 내 말이 맞아.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이 논리에 동의해. 이게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진상이라지만 경제학이 되게 똑똑한 학문이라서 경제학이 인사이트가 좋습니다. 자, 며칠 전에 말이에요. 청새치가 우리 입지를 했죠. 그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동욱 우리 사장님이 애써 주셔가지고 물론 뭐 공짜로 해준 건 아니고 본인은 엄청 공짜로 해준 것처럼 생색을 내지만 비싼 값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이 완료돼서 메인넷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메인넷 업그레이드 해갖고 그 블록 했거든요. 그 작년 2022년 9월 이전에 블록들은 차단을 했는데 외국인 누군가가 2,000모를 지난번 1,800모 그거는 고래가 아니었고 어떻게 개인키 옛날 개인키들 너무 슈킹한 것 같아. 예.
고소 조치해가지고 이제 부당이득에 대해서 이제 그 비용을 쓰게 할 건데요. 아무튼 이거는 진짜 고래가 맞아. 그래서 이 고래가 지난번 1,800원은 옮긴 게 아니라 환급을 한 게 문제지. 고래 사냥은 환급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비으로 바꾸면 트랜시션을 만드는 거, 오케이. 예. 그거를 돈으로 만드냐고 심각한 문제가 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KYC 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여기서 돈을 만든다? 쉽진 않죠. 예. 문제가 여러 문제가 생겨. 예. 그런데 2,000모를 가진 사람이 어쨌건 어서 얘기를 듣고 우리 모빅을 청구하다가 이제 블로킹 생각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온 걸 여러분들 공개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영향을 크죠. 제가 이 고래 사냥을 생각했던 이유도 이 모빅을 생각했던 이유도 고래 사냥을 하겠다라고 2015년에 계획을 세워서 이 비트코인에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 비트코인의 가장 좋은 점이 이제 주제 사실이고 모든 게 공개되어 있는데 공개 안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언노운 코인이라고 이름 바꿔 불러야 되는데 비트 맥시들은 뭐 아주 편하게 생각하지 시장 해결해 줄 거야. 오케이 시장 해결해 준다라는 건 시장이 똑똑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알트도 문제 삼으면 안 돼. 알트 다 시장이 해결해줘. 근데 알트가 왜 이렇게 문제 삼어? 시장이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 비트맥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 논리 저때는 저 논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오케이 뭐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논리 세계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크게 다치지. 예. 자 시장이 해결 못하지. 시장은 계속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2015년에 생각을 해가지고 이들을 유인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얼마면 이들이 유인이 될까? 근데 고래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다 많이 갖고 있는 게 고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래의 정의는 이제 내리기 나름인데 우리가 사냥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래는 적어도 2012년 전에 채굴을 한 지갑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일단 의미해요. 왜냐하면 채굴된 지갑에서 한 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거는 오래 갖고 있는 거지 걔가 뒤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통 이제 언론 코인들의 정체가 뭐냐면 50비트씩 또박 채굴이 됐는데 그 노트북을 버렸거나 잃어버렸거나 이런 경우지 거기서 트랜지션 안 일으켜. 그래서 50 비트코인씩 또박또박 박혀있는 2012년도까지 지갑을 우리가 고래라고 볼 수 있으면 어떤 경우는 고래라고 하지만 500 정도밖에 안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 6년 전 지갑이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이건 매우 고무적이다. 그래서 한때 내가 살짝 뭐 너무 진지하게 들여다보진 않지만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모빅과 비트코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재밌는 논쟁이에요. 하루 안 한 논쟁이고 언젠가는 내가 던지려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니까 이번에 내가 화두를 던져볼게. 자 봅시다. 만약에 고래 사냥을 하려면 우리 모빅 가격이 있어야 돼요. 모빅 가격이 적당히 있으면 된다라고 나는 본 건데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높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고래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만 돼도 엄청난 돈이거든 그들에게는. 그래서 만 개니까 그거를 어느 시점에서는 적을 못하게 만든다? 그거를 지금 환급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 원화로 바꿀 필요 전혀 없는 거야. 내가 확보만 하고 있으면 새로운 블록에 가서 바뀌기 때문에 완전 내 거가 되는 건데 옛날 블록에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어느 이전 블록은 다 버릴 수 있거든. 근데 1,000만 원이 안 돼도 되더라고. 내가 이거 보니까. 왜냐? 내가 그걸 간과했는데 약간 액수가 커. 개수가 많으니까. 그죠? 나는 500개 뭐 이런 거 가진 애들도 움직일 생각을 하니까 1,000만 원 했던 것 같아. 근데 만 개면 그 얼마야, 그죠? 이거는 된다. 확신이 왔어요. 이건 돼. 왜냐하면 액수가 커. 근데 한편으로는 이래.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지키려고 모빅을 청구할 거야. 비트코인이 많기 때문에 생활수 이빨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데 이건 아깝단 말이야. 근데 모빅이라는 새끼들이 있는데 한국에 누가 말이야. 근데 얘는 팔아먹으면 내 용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용돈 치고는 크잖아. 1,000억, 2,000억, 3,000억 이러니까 그렇지. 반드시 입질 않는다. 그럼 우리가 받아줘야 되냐? 여기 내 거 아니니까 여러분 고민해. 근데 나야 뭐 실험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덜너덜 해주고 떡실신 하더라도 받아줘야 된다 생각하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불리하긴 안 할게. 왜냐하면 지금 이런 청새치들은 우리 관심 아니야. 2012년 이전 블록에게만 기회를 주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걔네들이 뭐 10,000개, 20,000개씩 여러분한테 환급을 요구하면 이제 떡치신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그냥 조용하긴 안 할 거고 이 논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고 모빅 생태계가 준비가 돼야 되겠지.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내고 우리가 도약을 하겠다. 이 정도 받아내고 우리가 도약을 한다면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냐?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 뭘 생각하는 걸까요? 잠깐 머릿속에 뭐가 있냐? 때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 뭘 생각하는 걸까요? 이거 잘 생각해봐. 비트코인이라는 애가 있어. 비트코인. 근데 비트코인하고 똑같아. 근데 비트코인 똑같은데 비트코인은 110만 개를 얘는 삭제해. 그리고 비트코인의 초기 공헌자들은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어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이유 있게 나눠줬어. 산에 오고 별짓 다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갖고 기업들이 써.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 뭐 순간 힘들 거야. 얘네들이 이거를 모빅을 받아가지고 이걸 털어버리고 힘든데 이걸 받아내잖아.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있잖아. 그때 가서 얘기해 주려고 했어. 고래사냥을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힘들어. 그래 10,000개, 20,000개 받으면 힘든데 생각해봐라. 여기서 10년 더 지나면 네 생각해봐. 네가 블랙락 입장에서 얘는 110만 개가 퀘션인데 얘는 그거 없지. 바뀐다 이거. 이거 안 바뀔 것 같아? 나는 바뀐다고 보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우리끼리 얘기한 거야. 쉬 조용해. 이거는 지금 야심을 드리는 우리는 지금 겸손하게. 우리는 너무 미약해. 우리는 지금 이제 스텝을 뛴 거야. 근데 저 청새치 새끼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물들어 이거지. 내가 오류였어. 왜냐? 지금도 충분해. 왜냐하면 저들은 10,000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커. 용돈으로 최고야. 그래서 받아만 내면 10년을 거기서 지나니까 그게 바뀐다. 바뀌게 되고 있어. 이론을 믿어야 돼. 주지의 사실이잖아. 어디가 더 주지의 사실에 비트코인에 가까운지 생각해. 오케이.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